아이고, 저게 지각설, 그리고 순자에서 7가지, 순자적 신유학에 대한 강의 두 번째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지각설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기 지각이 무엇이죠? 기억나십니까? 자, 지각은 인간은 어떻게 보는 거라고 했습니까? 자, 인간이 뭐냐면 수동적 반응하는 존재로 보았는데, 외부에서 뭔가 사물이 다가오면 내가 그것에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사물이 나한테 와서 나한테 자극을 주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반응을 하고 그 반응을 내가 인지를 한다고 했죠. 그것을 아이고 왜 이러지? 눈이 왜 이래? 지각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외부의 사물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 내가 뭔가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하는 걸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반응을 내가 스스로 관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니면 저렇게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이 괜찮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아니면 선한 것인지 착한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인지 판단을 한다고 했는데, 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외부의 사물이 나한테 다가와서 내가 와서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따져보고 계산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기준은 무엇이냐? 내 인간 마음 안에 본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나한테 주입되고 어떻게든 나한테 수용시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덕의 기원은 어디에 있느냐? 인간 마음 안에, 인간 본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외부에서 스승이, 사회가, 문화가, 국가가 나한테 넣어주고 내가 수용해서 내 안에 집어 넣은 것입니다. 그 기준 가지고 내가 사물이 다가왔을 때 어떤 사태에 임했을 때 내가 드러내는 나의 어떤 반응을 보고서 이게 옳은 반응인지 그른 반응인지 판단을 해보고, 옳은 반응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고, 그런 반응이면 어떻게 해야겠죠? 그것을 바로 스탑 시킨 다음에 중지시켜야겠죠. 이렇게 지각설이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자, 한번 큰 틀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신유학, 자, 신유학이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양명학이 있고 주자학이 있고 지금 말씀드린 지각설, 순자적 신유학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큰 틀에서는 유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우리 유교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무엇이지요? 유교는 늘 어떤 얘기를 합니까? 착하게 살자고 합니다. 착하게 살자는 게 무엇입니까? 도덕적 인간이 되자는 것이고, 조금 더 약간 바꿔서 말하자고 하면 군자라는 이상적인 인간이 되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유교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착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빠르게 더 완숙한 어떤 군자가 될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 착하게 살기 위한 가르침의 묶음집, 착하게 살기 위한 어떤 설교들을 모아서 묶어 놓은 게 바로 유교, 그리고 또 유교 경전 텍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착함이란 건 무엇이냐, 그리고 어떻게 착해질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착함이란 무엇이냐 정의를 내리는 것보다는 착함이 무엇인지 다들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윗 사람들을 공경하고 아랫 사람들 자유롭게 대하고 벗들과 사귈 때 믿음으로 이런 건 다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어떻게 착해질 것이냐. 그래서 인간이 착해질 수 있는 근거, 내적 근거, 외적 근거가 무엇이고, 또 착해진다고 하는 건 무엇인 것입니까? 수양을 하는 것이고 수양의 정도가 무르익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인간이 왜 수양을 할 수 있냐, 수양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수양의 원동력, 수양의 기제가 어디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막 서로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같은 유학이라고 하지만, 같은 신유학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 뭐냐면 따집니다. 나는 수양의 근거가, 내가 보는 수양의 근거는 이래, 내가 보는 수양의 방법은 이래, 내가 봤을 때는 군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보단 저런 수양 방법론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구체적인 수양의 방법, 어떤 과정,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차이가 있고, 각자 생각하는 수양의 근거에 대한 생각의 그런 상이함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학이라는 게 분기가 되고 갈라지고, 그 중에서 신유학이라는 게 생겼고, 신유학 중에서도 우리가 예전에 했던 성리학이 있고 주자학이 있고, 성리학, 주자학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양묘학이 있는 것이고, 오늘 이렇게 또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된 순자적 신유학인 지각설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자, 송대의 신유학은 이렇게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분기가 있습니다. 나눠졌습니다. 크게 봐서는 둘이고 세분화해서는 넷인데, 자, 크게 봐서는 둘입니다. 송대 만들어진 신유학은 송대가 만든 근대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거칠게 딱 일도 양단 해보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제도 개혁의 노선과 인격 수양의 노선이 있습니다. 근데 제도 개혁의 노선은
보통 왕한석, 진량, 섭적, 우리 한국에서는 정도전과 유영원, 이익, 뭐 이런 정약용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분들의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 뭐냐면 인간의 수양, 한 개인 개인이 착해지는 것이 답이 아니라 사회 제도, 물질적인 관계, 어떤 사회를 움직이는 뭐 힘, 이런 것들을 바꿔야만이 인간의 세상이 좋아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유학의 범주를 좀 벗어나가지고 법가적 유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다, 제도를 바꾸고 사회의 어떤 틀, 구조를 뜯어 고칠 것이 아니라 결론은 인간이다. 얼마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착해지느냐에 따라서 좋은 세상이 오느냐 마느냐 갈린다. 이런 전형적인 유학 노선의 선 사람들이 인격 수양의 노선인데, 인격 수양 노선이 3분화가 되었습니다. 3분화가 뭐뭐 있을까요? 네, 누구죠? 말씀드린 주자학이 있고 양묘학이 있고 지금 다룰 지각설, 예, 순자적 신유학이 있는데, 이런 크게 봐서는 둘, 세 분화에서는 넷,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 거냐면 중국에서 네 가지가 막 서로 서로 기량하고 갈등하고 경쟁하면서 네 가지가 이렇게 서로 막 펼쳐졌는데, 우리나라 조선에도 이것이 고스란히 이식이 되어서 크게 둘, 더 세분화시켜본 넷, 이런 네 가지의 노선들이 서로 치고받고 경쟁을 하면서 조선 사상사를 만들어 갔다. 그래서 조선 절대로,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조선은 절대로 주자학만 하나만 파고든, 주자학에만 목숨을 걸었던 주자학 일본도의 나라가 아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지나친 자학, 사실에서 벗어난 어떤 지나친 자기 비하는 좀 거리를 두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성리학 하나만 한 것이 아니라 나름의 뭣도 있었다. 양묘학도 있었고 지각설도 있었고 법가적 신유학도 있었다. 자, 고려말 신진사대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분화했죠. 정도전과 누구죠? 몽주가 간 길이 같았습니까? 달랐습니까? 달랐지요. 네, 정도전은 어떤 나라 생각이었습니까? 도저히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어떻게 하자고 했습니까? 고려라는 체제를 어떻게 하자고 했습니까? 그대로 둔 다음에 존속시킨 다음에 뭐 좀 고쳐가고 수정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아예 싹을 뒤엎어 뜯어 고치자고 했지요. 자, 그리고 누굽니까? 자, 정도전과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 누굽니까? 네. 정몽주가 있지요. 네, 정몽주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생각 가지고 있었습니까? 둘 다 성리학을 배웠고 신유학을 배웠다고 하지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새로 왕조의 개창에 찬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지요. 정몽주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신유학, 성리학 배웠다는 사람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조선 왕조 개창에 찬성하지 않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를 해서 왕조가 열렸는데도 한동안 출사를 안 했는데, 단순히 근데 그 사람들이요, 고려 왕조에 대한 충성, 네, 고려 왕실에 대한 어떤 지조, 이것 때문에 생각을 달리했던 것은 아닙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네, 그 정도전은 왕하석이랑 같은 그것입니다. 안 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착해지고 글줄 읽기나 이거 가지고 안 된다.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구조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야만 살 수가 있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고려라는 그 왕조에 목을 맬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을 열자, 이쪽 노선으로 간 것인데, 자, 근데 누굽니까? 네, 정도전이 아니라 정몽주로 대표되는 나머지 신진사대부들은 생각이 어떠했던 겁니까? 예, 자, 제도개혁파, 송나라 때 왕한석과 왕하석의 입장에 반대했던 다른 유학자들처럼 아니다. 고려라는 시스템을, 구조를 전면적으로 뜯어 고칠 것이 아니라 역시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착해지고 수양이 되어야 고려라는 왕조가 정상화되고 백성들이 살만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때 이런 신유학자들 사이에서, 신진사대부 사이에서 어떤 노선의 차이와 갈등이 있었던 것은요, 단순히 고려 왕조에 대한 어떤 그런 지조나 충성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개혁이 우선이냐, 인격 수양이 우선이냐, 중국에서 벌어졌던 논쟁이 고스란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게 되면서 이렇게 어떤 분화가 일어나고 내적 갈등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조선이 개국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고려에 좀 미련을 두고 있었고, 조선이 개창에 협조를 안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세종 때부터 슬슬 어슬렁 어기덕 출사를 하기 시작했고, 결국 조선이라는 나라는 누가 힘을 가지고 끌어갔습니까? 제도개혁 노선이겠어요? 아니면 인격수양 노선이겠어요? 처음에는 협조를 안 했지만, 쪽수가 누가 더 많습니까? 네,
인격 수양 노선의 선삼 쪽수가 훨씬 많았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정계를 장악하면서 조선은 뭐냐면 제도개혁 중심, 물질과 힘 중시가 아니라 철저하게 수양, 공부, 연구, 글줄, 텍스트 이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역사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임난 호란 다음에 조선이 망가지고 시스템에 심각한 위기가 맛이 갔다는 징후가 보이니까 그때 누가 또 등장했습니까? 실학자들이 등장했지요. 근데 실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단순히 성리학의 안티테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고려 말, 조선 초 나름 조선을 열었던 정도전으로 대변되는 시스템 개혁파들이 다시 또 부활해서 얼굴을 빼꼼히 내민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것들이 나중에는 대원군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뜯어 고치자, 개혁하자, 물갈이를 하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신유학이라는 게 이것이 크게 네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송나라 이렇게 네 가지 흐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왕한석 진량으로 이어지는 제도 개혁 노선. 이 사람들은 물질주의자입니다. 힘을 중시합니다. 인격보다는 제도를 중시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과 이 제도 개혁 노선과 반대를 했던 인격 수양파가 있고 인격 수양파는 이렇게 셋으로 세 개의 노선으로 갈라진다. 세분화된다. 정의주의로 이어지는 성리학, 리학이라고 하고 정주학이라고 합니다. 정의의 정, 주의의 주를 따가지고요. 그리고 정과 육구로 이어지고 나중에 왕양명으로 이어지는 유광학, 심학이라는 것이 있고 장제, 호갱으로 이어지는 호남학, 호상학이라고 이것이 있는데 여기서 뭐 기학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다룰 뭐냐면 순자적, 신유학, 지각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네 가지 흐름들이 어떻게 했다? 나중에 조선으로 고스란히 이식이 되어서 조선도 제도개혁 중심의 담론이 있었고 수양이 중요하지만 주자학과 똑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또 누구냐 그 양묘학과 똑같은 거대 자아 인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긍정한 양묘학과 유사한 조식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기대승과 이율곡 나중에 서인 노론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역시 뭐냐면 중국에서 한 번 있었던 흐름들인데 장제, 호갱, 왕부지, 왕정상으로 이어지는 순자적 신유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흐름 중에서 네 가지가 다 다 나와서 활약을 했고 또 경쟁을 했는데 네 가지가 전부 다 대박이 나고 흥행을 한 것이 아니었고 개중 두 가지 정도가 크게 그 중에서 넷 중에서 크게 떠가지고 서로 경쟁을 했었는데 중국은 철저하게 양명학과 성리학 이런 대결 구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뭐냐면요, 우리 조선 같은 경우는요 양미학의 세가 미미했지요. 대신 어떤 게 힘이 셌습니까? 퇴계, 동인, 남인으로 이어지는 성리학, 그리고 누구냐? 이율곡과 어떤 서인 노론으로 이어지는 지각설 진영이 힘을 썼는데, 자, 중국은요, 양묘학과 성리학 구도로 이런 대결 구도로 쭉 이어졌다고 한다면, 한국은 중국과 다르게, 조선은 중국과 다르게 지각설과 성리학, 이런 노선 중심으로 이렇게 성리학과 지각설이 서로 경쟁하는 구도로 이렇게 사상사가 만들어지었는데요. 한국은 지각설, 순자적 신유학 누가 있었다? 기리승과 유율곡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인간의 마음은 기다, 인간의 본성은 기다. 그래서 뭐냐면 기는 어떻습니까? 이하고 다르게 깨끗하고 맑고 순수한 것이 아니라 불안하고 잡되고 흐리기가 쉬운 것인데 뭐입니까? 인간의 마음이 기다, 인간의 본성이 기다. 순수하고 순수한 것이 아니라 섞이고 흐리고 삿된 것일 여지가 많다. 뭐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을 인간의 그 정서가 의식이 드러나면 어떻게 보는 거겠습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좀 부정적으로 위험하게 보는 거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리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기라고 했습니다. 순수한 것이 아니라 삿된 것이고 흐리다고 했습니다. 뭐겠습니까? 성선이겠어요? 성악이겠어요? 성악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마음은 기다, 인간의 본성은 기다. 철저하게 어떻게 보냐면 성학적 입장에선 지각설이 서인과 노론의 사상이 되면서 그것이 퇴계에서 발원한 성리학과 경쟁을 했는데 중국은 양묘학 vs 성리학, 한국은 지각설 vs 성리학
조선 유학만의 특징, 우리 한국 사상가만의 어떤 뭐 유니크한 면을 보려면 양미학, 성리학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뭘 제대로 봐야 한다는 것이겠습니까? 서인과 노론의 철학, 서인과 노론의 사상인 지각설, 순자적 신유학을 제대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자, 순자적 신유학, 그것을 중국에서 한번 완성시켜 놓은 사람이 호갱이라고 할 수가 있고, 한국에서는 이율곡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번 시간에는 뭐냐? 성악설 입장에선 성리학, 성악설 입장에선 신유학, 그것을 1차적으로 완성시킨 호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진 좀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가 사상이나 철학을 이해할 때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어떤 압력과 환경에서 만들어졌다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수요, 어떤 경제적인 압력과 물적 토대의 변화 이런 것들이 사상 뒤에 있었는지 알면 좋은데 정치와 경제만이 아니라 어떤 것도 알면 좋습니까? 지리적인 배경과 어떤 기후적인 배경도 철학과 사상이 발화하고 만들어진 데 있어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지리적인 배경, 기후적인 환경 이런 것도 꼭 봐야 되는데 자 여기가 우리가 무슨 지도입니까 여러분들이요? 중국이죠? 중국 어느 때 지도입니까? 뭐 산동 무슨 산동이니 뭐 복건이니 푸젠이니 뭐 뭐죠 그거죠? 섬서 산서 이런 말 안 나오죠? 언제 때 지도겠습니까? 삼국지 때. 예, 삼국지 때 지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서주, 청주, 유주, 기주, 양주, 교주, 익주 우리가 삼국지 읽어봤을 때 많이 들어보셨던 이름들이지요. 근데 여기서 자 중국에서 순자적 신유학 그 신유학을 1차적으로 집대성시킨 호갱이라는 사람이 있고 호갱이 나중에 호갱이 문화들 제자들이 호남학파, 호상학파라고 해서 쭉 학파로서 이어지는데 그 학파 순자적 신유학 그 사람들이 뭐냐면요. 어디에서 그 자리를 잡고서 제자를 키우고 학문을 성숙시켰을까요? 여기서 어디일까요? 자, 어디겠습니까? 자, 삼국지에서요. 어디에서 우리가 가장 많은 싸움이 벌어지고 어디 때문에 가장 많이 치고받고 싸웠습니까? 네? 형주지요? 형주에서 특히 누가 많이 싸웠어요? 조조하고 뭐 유비, 송건도 싸우겠지만 특히 누구랑 누가 많이 싸웠습니까? 촉한, 손오, 유비 진영하고 손건 진영도 형제도 많이 싸웠지요. 그리고 뭐 누구죠? 감사합니다. 그 관우도 뭐 하다가 죽었습니까? 조인과 번성을 두고 어쩌고 하다가 싸웠는데 이 형주 담당을 누가 했습니까? 관우가 했지요. 자, 관우가 형주 땅을 왜 맡았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맡았던 것인데요. 자, 여러분들 순자적 신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지각설이라고 할 수 있는 호상학이라는 게 호갱의 학문이라는 게 어디에서 만들어져서 뿌리 내렸다? 이 형주 땅에서 만들어져서 뿌리가 내린 것인데요. 형주에서도 좀 밑이 아니라 이쪽 딱 가운데인데 국토 그러니까 중국에서 어디라고 보면 좋겠습니까? 국토 정중앙 군사 전략적 요충지에서 그 학문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을 뭐라고 하냐면요. 병가 필쟁 지지라고 합니다. 형주 땅, 이 호남성, 호북성을 요새 다 합치면 병가 필쟁 지지라고 해서 군웅들이 몰려와서 자기 힘들을 겨루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호상학이 만들어진 거다. 그리고 이 호상학파들 만들어 놓은 악록서원인데 자, 여기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성리학 수업을 들었던 분들이 좀 기억하시는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가 성리학 수업 때 한번 했던 걸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 성리학은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본다고 했습니까?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자, 제가 코로나 때문에 설명이 너무 쉬워진 게 성리학인 것인데 자,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가 있고 안 대해서 집에 콕
들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재택을 할 때가 있고 회사 나가서 일할 때가 있습니다. 비대면이 있고 대면이 있는데 비대면이 바로 뭐냐면 미발인 것이고 대면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발인 것입니다. 비대면인 순간에는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고요하고 명경지수가 있고 차분합니다. 그 상태가 바로 뭐냐면 미발, 아직 미라고 해서 마음이 바라지 않았으니까 미발이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사람을 대하고 뭔가를 일을 하고 사태에 접하면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동해서 움직입니다. 그때는 마음이 이미 드러났으니까 이발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성리학은요. 주자학을 철저하게 인간의 마음을 두 개로 양분시켜 놓은 다음에 야, 미발일 때는 이렇게 마음을 수양해라. 이발일 때는 이렇게 마음을 수양해라 해서 인간의 수양의 방법도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로 놓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대면일 때가 있고 대면일 때가 있는데 비대면일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비대면일 때는 뭐냐? 고요하게 내 마음속에 경이라는 경건한 자세를 임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선한 뿌리의 싹을 보고 그것이 어떻게 하느냐 그 선한 본성을 마주한 다음에 그 안에 나를 푹 적셔서 선 의지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드러나고 내 마음 안에 가득 차게 하라. 그것을 미발시의 거경함양이라고 하는데요. 이발시는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에 들어있을 때는 지식을 배우고 뭔가 수업을 듣고 해서 도덕적인 세계관을 하나하나 지식을 만들어가면서 도덕적인 세계관을 완벽하게 타일을 붙이듯이 완성시켜놔라 이런 것인데 그것이 바로 궁리라는 것인데요. 성리학은 이렇게 마음을 이발과 미발 두 가지로 나눠 놓았습니다. 근데 주로 이 사람들은 미발일 때가 있고 이발일 때가 있는데 어느 상태에서 마음 수양을 중시합니까? 우리나라 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미발일 때 마음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때 그때 뭘 하라? 내 마음을 경건하게 유지를 시켜 놓아서 선 의지가 가득 차게 하라 이런 미발시의 함양으로 수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국의 주자나 우리나라의 퇴계나 마찬가지인데 이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자, 우리나라 경상북도하고 저기 중국의 성리학이 흥했던 안희성을 제가 안희성을 못 가봤지만 이제 제 경상북도는 선천, 영천 그리고 어디야 저기 안동 그리고 또 뭐죠 그 의성, 선산, 구미 제가 차근차근 들여다 봤는데 우리나라 경상북도랑 어디냐 저기 중국에서 성리학이 흥했던 안희성이랑 둘 다 주자학과 성리학이 흥했던 그 동네가 그 지역이 굉장히 지리적으로 유사합니다. 뭐냐면 산이 많고 물을 받아 넣어서 그거 가지고 이양법과 모내기를 하는 동네 이런 것인데 자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합니까? 그 노비들 종들이 하고 소작인이 합니다. 그리고 물을 가득 채워놨다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던 물을 딴 데다가 운반시켜서 심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안희성에 우리나라 경상북도랑의 더운 속하는데 덥습니다. 그리고 일을 다른 사람 대신 해줍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아무래도요. 나한테 어떤 시간적 여유가 많겠지요. 그러니까 홀로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나의 마음을 경건하게 하면서 미발시의 함양이라는 비대면시의 수양 방법 위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자 양묘학이나 지각설 그러니까 이렇게 신유학이 마음 수양의 중심을 둔 신유학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자학이 있고 양묘학이 있고 지각설이 있다고 했는데요. 주자학은 이렇게 마음을 대면과 비대면 두 가지로 이분화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양묘학은요 그런 거 없습니다. 또 지금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고 있는 지각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드러난 마음 이것만 있고 미발, 시의 마음 그런 게 있다고 치더라도 어쩌라는 것이냐 별로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양묘학은요 드러난 마음 자체가 심, 즉, 리입니다. 드러난 마음 자체가 좋은 것이고 그 안에서 삿된 것만 좀 부승만 조금 제거를 해버리면 그 자체가 성인의 마음이고 도덕심이고 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발, 이발에서 미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오로지 대면일 때 마음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대면일 때 인간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긍정을 하는 것이지요. 근데 지각설은요. 이 사람들도 지각설을 못하는 이런 거예요. 인간의 미발행이 있긴 한데 그건 거의 신경 쓸 필요 없고 대부분의 인간 정서와 의식은 뭐냐면 이발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늘 대면일 때의 마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인간을 어떻게 설명한다고 했죠? 외부의 사물이 오고 나한테 부딪히고 나한테 자극을 주면 그것을 반응을 하게 되어 있고 자, 사물이 오고 자극을 하고 내 반응을 하고 그 반응이 옳은지 그런지 따져본다고 했는데 늘 그런 프로세스에서만 인간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사물이 오고 나한테 자극을 주고 내가 그 반응을 한다. 집에 내가 혼자서 잠자고 있을 때 아니면 혼자서 책 읽고 있을 때 그런 거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예 없는 것이고 늘 대면일 때 인간의 의식만 상정을 하는 것인데 양명학이나 지각설이나 둘 다 뭐예요? 인간의 미발 이야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이발일 때의 마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똑같지만 양명학은 철저하게 맹자의 성선설을 극단으로 이끌고 간 것입니다. 그냥 이발일 때 드러나는 인간 마음을 긍정한 것입니다. 다만 사욕은 아니다. 사욕만 좀 지워내라. 그렇게 하면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하서 같은 경우는 이발로서 드러나는 인간의 의식을 어떻게 본 것입니까? 그걸 그 자체를 긍정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기입니다. 순선한 것이냐? 아닙니다. 맑은 것이냐? 아닙니다. 그 자체가 리이냐? 아닙니다. 흐린 것이고 잡된 것이고 외부의 사물이 자극 때문에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그냥 눈앞에서 보기 좋은 거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 보고 끌려가기 쉬운 욕망에 이끌리기 쉬운 불안하고 위태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때 바로 모니터링 해봐서 이거 좀 나쁜 생각 같은데 이거 좀 나쁜 행동 하려는 찰나 같은데 그것을 다 싹싹 없애버리고 늘 단속하고 검속을 해야겠지요. 자, 어쨌든 간에요. 자, 이제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수양의 중심을 둔 신유학의 세 가지 버전이 있는데 주자학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예, 인간의 마음을 미발, 이발로 양분화시켜 놓은 다음에 이발이 아니라 미발, 대면일 때가 아니라 비대면일 때의 마음을 가지고 인간의 수양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무엇이냐? 예, 양묘학이나 지학설 같은 경우는 미발 시에 비대면 시에 마음 인정했다 안 했다 그딴 거 알 바 아니라고 했고 철저하게 대면 시의 마음만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대면 시의 마음을 많이 긍정한 게 누구냐? 양명이고 대면 시의 마음을 불안해서 많이 좀 뭐냐면 부정적으로 본 것이 누구냐? 지각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만 봐도 순자적인 입장, 성악학적인 입장이 보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이에요. 왜 양명학과 왜 지각설 쪽은 인간의 비대면일 때 마음 가지고 인정하지 않았느냐? 자, 내가 큰 땅이 있습니다. 일은 노비나 소작인들이 합니다. 그리고 날이 더워서 밖에 나가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사는 양반 지주 같은 경우는 가열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다 보니까 혼자서 집에 짱 박혀서 이런 어려운 일 안 해도 되고 이게 여유 시간이 많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제가 양명학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자, 양명학은 누구와 굉장히 친화적인 사상이라고 했습니까? 그지요? 인간의 마음이 바로 리이다. 드러난 인간의 마음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갑자기 지른심이 와가지고 뭔가를 지르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자학이나 지각설에서 모르겠지만 양명학 쪽에서는 너의 지르고 싶은 마음도 성인의 마음과 비슷할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당장 질러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자, 이런 거예요. 자, 양명학 같은 경우 철저하게 상업적 논리, 상인들의 자의식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보면요. 상업이 흥한 도시에 양명학이 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남명조식 얘기를 했는데 남명조식 어떻습니까? 자, 남명조식의 학문이 양명학이랑 유사한데 롯데 그리고 누구죠? LG, 허쉬, 구씨, 신씨 또 어디면 삼성 다 어디 쪽 사람들입니까? 진양, 진주, 경상남도, 산청 그 일대 조식이 활약을 했고 조식의 제자들이 살았던 곳과 고스란히 포개집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한국 타이어도 그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의 조선의 양명학인 조식의 학문이 흥했던 지역에서 괜히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간 대실업인들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비대면일 때하고 대면일 때하고 마음을 양분시켜 놓은 다음에 비대면일 때 이렇게 해라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님을 맞이해야 되고 장부를 봐야 하고 네, 어떻게 됩니까? 모니터링 하에 가보면서 어디에 어떻게 돈이 오고 가고 있는지 늘 눈 부릅뜨고서 봐야겠지요, 그지요? 자, 그리고 앞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자, 다시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형주 땅, 삼국지에서 조조하고 손건 누굽니까? 네, 유비가 힘을 겨루었던 병가 필쟁지지 형주 땅입니다. 늘 눈끝을 새 없이 바쁘고 긴박한 지역에서 대면, 비대면, 비대면일 때 혼자 집에 있을 때 그때 마음을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럴 여유가 있지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병가 필쟁지지에서 만들어진 순대적 신유학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자, 안희성에서 흥한 중국의 성리학은 우리나라 경상북도에서 흥했는데요. 뭐냐? 병가 필쟁지지에서 만들어진 지각설 순자적 신유학은 우리나라에서 어디가 그 신봉했고 누가 받아들여서 내 걸로 만들었다? 이율국으로 대표되는 서인과 노론 세력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뭐 하던 사람들입니까? 주로요. 한양 땅에서 관료, 공무원, 네, 고급 그 공무원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한양 땅에서 국가 제사를 다루고 있는데 비대면일 때 하고 대면일 때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늘 내가 관청에 출근한 상태에서 임금과 뭐냐면 국무회의 한 상태에서 이것이 네, 국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지금 결제를 하려는 것이 네, 규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식으로 볼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그 인격 수양의 중심을 둔 세 가지 신유학의 버전이 왜 여기에서는 이게 흥했고 저기에서는 저게 발달했고 왜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도 받아들였는지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대면 있고 대면이 있고 비대면일 때 뭐 미발할 때 뭐 함양을 열심히 해서 선지지를 내 몸에 가득 채워라 이런 것은요 관료나 무사들이나 상인들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료라든가 상인들은 그 사람을 딱 맞는 신유학 버전이 따로 있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한양의 관료들 서인 노론으로 이어지는 집권 세력들은 정통 성리학이 아니라 호갱이 순자에서 기원해서 호갱이 1차적으로 완성을 해낸 지각서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 연결고리에 누가 있었냐면 네, 퇴계와 사단 책정 논쟁을 벌인 기대승이 있었고 기대승의 입장을 이어받아서 완전히 성리학, 퇴계의 성리학을 극복하다 못해 해체시켜버린 누가 있었다? 이율국이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제가 오늘도 뭐 여기 다들 마스크 끼고 다니시고 지금 뭐 아직도 백신이 안 들어가지고 올해까지만 해도 뭐 고생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그 코로나가 어디서만 온 것입니까? 우한이죠. 우한이 어디예요? 여기 지도에서요? 형주 땅입니다. 우한이 근데 중국 땅에 어디 있습니까? 정중앙에 있지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하필이면 그 전염병이 국토 정중앙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중국에서 좀 애를 먹은 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는 아직까지 교통의 요지이고 사통팔달한 지역인 것인데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졌다? 호상학, 순회적 신유학이 완성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것이 나중에 물 건너와서 한양의 양반 사대부들이 신봉하는 사상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호갱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갱. 네. 이때 뭐, 1106년에 태어나서 1162년에 뭐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뭐 아버지가 호안국이고, 제자가 장식인데, 네. 이 사람의 학문을 존숭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 사람이 뭐냐면, 호상학파라고도 하고, 호남학파라고도 하는데, 네. 형주 땅, 호남성 쪽에서 많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래요. 주자가 원래는 주자의 학문이 중학구설이 있었고 중화신설이 있었고 뭐 기축대어라고 어쩌고 해가지고요. 중학구설, 중화신설로 입장을 갑자기 바꾸게 되었는데
젊은 시절에 주자도 뭐냐면 호갱의 학문 호상하게 빠지고 경도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나름 이론적인 체계가 탄탄했기 때문에 주의 같은 사람 젊은 시절에 거기에 빠졌던 것인데, 자, 호갱의 학문은 이런 겁니다. 성선설을 전형적으로 부인합니다. 이런 거예요. 도덕과 윤리가 인간 안에 내부의 본질로서 내재가 되어 있다. 그런 거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딱히 선악이라고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뭐냐면 좋아함이 있고 싫어함이 있고 호오로 단순화시켜서 드러나고 설명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자, 인간 안에 따로 딱히 도덕과 윤리가 내재가 안 되어 있고 인간의 본성은 선과 악이라고 사전적으로 규정할 수가 없고 그냥 현실에서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으로 드러날 뿐이다. 이렇게 호로스 규정을 했는데, 그냥 이것이 성악설과 똑같은 소리입니다. 자, 호갱이 보는 인간의 본성은 그래요.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인데, 자, 이렇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내가 내 걸로 만들려고 하고 어떤 것은 내가 가지고 있어도 버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의식과 본성을 호오, 좋아하고 싫어함을 설명을 해냈는데요. 호갱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딱히 선과 악으로 사전적으로 미리 말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인은 자신을 중심으로 좋아하고 싫어하고요. 군자는 도를 중심으로, 의를 중심으로, 사회가 공인한 규범을 중심으로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해야 될지를 분별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인데, 자, 우리가요, 인간이 교육을 안 받으면, 수양을 많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기 쉽습니까? 좋아하고 싫어하면 어떻게 하기 쉽습니까? 자, 애가 몸에 좋지만 쓴 약을 먹으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자, 공부를 해야 되지만 공부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지요? 자, 인간이 교육과 수양을 받지 않으면 도를 중심으로 해서 좋아하고 싫어합니까? 아니면 어디까지 내 사적인 욕구를 가지고 좋아하고 싫어합니까? 사적인 욕구를 가지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호갱이 보는 인간 본성은 호오이다, 좋아하고 싫어합니다. 성인만이, 군자만이 도를 가지고서 뭐냐면, 네, 도를 중심으로 해서, 도를 기준으로 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나뉜다고 했는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나는 거예요? 자신의 사적인 욕망, 욕구를 가지고 좋아함과 싫어함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갱이 보는 인간의 마음, 인간의 정서, 의식, 본성이 어떠하다는 겁니까? 일부의 군자만이, 성인만이 도를 가지고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냐면 어떻게 하기가 쉽다? 사적 욕구를 가지고 뭔가 좋아하고 뭔가 싫어하기가 쉽다? 인간 마음과 인간 정서, 의식을 어떻게 본 겁니까? 긍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안에 도덕과 선이 뭐냐면 부재하다는 겁니다.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인 욕망만 가지고서 옳지 않아도 이것을 내가 취하려고 하고, 이것이 옳은데도 내가 거부하고 밀쳐내려고 하는데, 그것이 인간의 태어난 모습이고, 빡세게 제대로 훈련 교육받기 전에 인간은 대부분이다. 어떻다?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후천적으로 교육 제대로 시키고, 스승이, 선생이, 부모가 애 안에다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어넣고 수용을 시켜야겠지요. 순자의 논리와 정확하게 포개지는 것으로서 무엇이다? 호갱의 학문은 무엇이다? 이른바 순자적 신유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호갱, 호로서 인간을 말했습니다. 좋아함과 싫어함으로써 인간을 통틀어서 얘기를 했고요. 이 사람은 뭐다? 성선이다, 성악이다, 성악설입니다. 그래서 자, 양명학 같은 경우는 성선설의 요소를 극단적으로 밀고 나갔고, 주자학 같은 경우는 대략 성선설 6, 7, 성악설 3, 4
60에서 70%는 성선설, 30에서 40%는 성악설 이렇게 주작 같은 경우 둘을 좀 이렇게 섞어 놓았는데요. 철저하게 호갱 같은 경우는 성선의 요소가 아예 없고 순대적 입장과 똑같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인간은 어떻게 한다? 사회화가 안 된 인간, 교육을 못 받은 인간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고 그저 배고프면 먹으려고 하고 졸리면 자려고 하고 타인을 배려할 줄을 모른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한다? 빡세게 교육받고 훈련받고 혼나고 하면서 사회화되면서 인간이 남을 배려하고 규범을 지킬 줄 아는 착한 인간으로 변해간다. 순자의 논리가 똑같은데요. 성악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순자의 성악설을 지각설이라는 다른 말로 표현했는데 지각설의 신유학적 창시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이 사람의 학문이 나중에 호남학파, 호상학파로서 하나의 학파를 이루긴 했는데 나중에 명나라 때 청나라 때 가서는 크게 흥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 나중에 조선에 물건 와서 어떻게 했다? 조선에서는 기대승과 이희, 서인, 노론에서 크게 흥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의 학문은요, 사상은요, 입지, 치지, 역행 이 세 가지 프로세스로 되어 있는데요. 입지란 무엇이냐? 내가 착해지겠다, 성인이 되겠다,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지는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치지가 무엇이냐? 내가 태어날 때 뭔가 그 안에 뭔가 가지고 태어납니까? 안 가지고 태어납니까? 도덕과 선을 내가 가지고 태어나요? 안 가지고 태어나요? 안 가지고 태어나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치, 무엇이에요? 지를 내가 추구하고 키운다는 것인데 배우고 익혀서 내 안에 도덕적 기준을 집어넣고 그거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가지고 나의 반응, 나의 지금 생각, 나의 지금 행동하려는 것들이 옳은지 그지 따져봐야겠지요? 그것까지 합쳐서 치지라고 하는데 나중에 또 어떻게 해봐야겠습니까? 자, 내가 뭔가를 배웠습니다. 내가 어떤 규범과 기준을 배웠고 그걸 가지고 지금 내 마음과 의식을 판정을 내립니다. 착한 것 같아, 나쁜 것 같아. 내가 지금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하면 도덕적인 행동이 된다. 내가 뭔가 좀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도덕적인 행동이 아니라 비도덕적인 행동이 된다. 판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래 이렇게 하면 도덕적인 행동이야. 이렇게 하면 그런 행동이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행동이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착한 행동에 판정을 내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써 해야겠지요. 자, 인간이 성악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할 줄 몰랐지만 자꾸 착한 행동을 내가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익힙니다. 야구에서, 골프에서, 테니스에서 스윙하는 것, 어떻습니까? 배구에 수영에서 수영하는 거 어떻습니까? 처음엔 동작이 내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럽지라도 내가 자꾸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태어나자마자 스윙만 날리고 공 던지고 말입니다. 테니스만 이것도 치고 수영할 줄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지만 자주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워지고 거의 제2의 천성같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행을 통해서 끊임없이 행동하고 실천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이 태어날 때는 악했지만 좋은 것들이 없었지만 역행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인간이 늘 착한 행동, 착한 마음, 몸가짐, 바른, 생활거지, 행동,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인간으로 변해갈 수가 있다는 것인데 입지, 치지, 역행 이 순으로 어떻게 한다? 인간이 처음에는 도덕적으로 백지였지만 슬슬 어떻게 해나간다? 성인으로서, 군자로서 성장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호흡에 대해서 제가 잠깐 또 부연설명 드린 다음에 제가 잠깐 쉬었다가 하겠는데요. 호흡 오늘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호흡 뭐예요? 좋아한다는 거지요. 오 뭐예요? 밀어낸다는 것이지요. 자, 첫 번째 시간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자, 지각이라고 했습니다. 지각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은 뭐라고 했죠? 외부에서 나한테 뭔가가 옵니다. 어떤 것들이 나한테 와서 나 자극을 줍니다. 맛있는 케이크가 눈에 보이네. 화려한 옷이 눈에 보이네. 그럼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먹고 싶고 입고 싶습니다. 자, 먹고 싶은 건 뭐예요? 호지요? 호라는 반응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입고 싶다. 뭐겠습니까? 호라는 반응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냄새나는 어떤 개똥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코를 막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반응인 거예요? 오라는 반응이겠지요.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호흡이란 게 무엇이냐? 인간이 외부 사물과 맞닥뜨렸을 때
여러 가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뭐 7정이라고도 합니다. 희노애락, 애호욕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더 줄여서 어떻게 한다? 호와 오라고 인간의 반응을 통째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인간이 외부 사물에 맞닥뜨렸을 때, 외부 사물 나를 자극했을 때 좋아하거나 싫어함으로써 내가 반응을 드러내는데, 내가 옳게 좋아하고 옳게 싫어하고 이 반응을 바르게 올바르게 그릇되지 않게 드러나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교육을 못 받으면 값을 지불하기 전에도 맛있는 거 보니까 먹으려고 하고, 아직 동생이 학교에서 안 들어왔는데 내가 먹으려고 하는데 이거 바른 반응이에요? 바른 반응이지 않습니까? 올바른 반응이 아니지요. 내가 좋아하는 걸로 드러냈지만 좋아하는 걸 드러냈는데 이것이 뭐냐면 제대로 된 행동과 반응이 아닌 것인데,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어차피 호나 오로서 내가 외부 사물에 반응을 하는데 제대로 좋아하고 제대로 싫어해야 될 것이고, 내가 또 제대로 싫어하거나 제대로 좋아하지 않고 제대로 내가 반응을 안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순간 스탑을 시킨 다음에 나의 행동을 그때그때 바꾸고 멈추면서 이건 옳지 않아, 이건 그런 거야, 이건 올바르네 하면 옳으면 실행, 그러면 멈춰, 이렇게 중간에 내가 나를 관찰한 다음에 나의 반응을 조절을 해야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다? 사물이 왔을 때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존재다. 근데 인간이 제대로 교육을 안 받으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제대로 반응이 드러나지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배워서 내 안에 가치 기준으로 집어넣어서 제대로 호, 제대로 오 할 수 있게끔, 또 내가 호, 오가 제대로 안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 중간에 멈추고 내 행동을 돌아보면서 늘 그때그때 교정할 수 있게끔 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인간 본성 안에 선한 마음과 도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누구한테 해야겠습니까? 스승이, 학교가, 부모님이 가르쳐 주어서 제대로 좋아하고 제대로 싫어하고 제대로 당기고 제대로 밀쳐낼 수 있게끔 해 나가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회화인 것이며 교육인 것이며 인간이 선해져 가고 군대가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마저 호갱의 학문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네.